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에서 음식료 담당하고 있는 이경신입니다. 오늘은 23년 4분기 프리뷰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 2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매출액 성장률은 사실 다소 낮은 상황이지만 영업이익 성장률은 YY 10% 정도 성장하는 그런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식료에서 비수기입니다. 설 명절 선물 세트나 이런 부분은 1분기에 반영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추석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4분기는 좀 공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추가적으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나 뭐 일회성 비용 관련해서 비용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등락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성장보다 영업이익,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지는 그런 흐름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단 이런 흐름은 사실상 23년 3분기, 그러니까 23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고요. 흐름 자체가 지금 24년까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되는 이런 흐름은 좀 지속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 1번 이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음식료 담배 커버리지 13개 기업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컨센서스 대비, 시장 기대치 대비 영업이익 흐름을 좀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제일제당이라든지 아니면 롯데칠성, 대상, 뭐 농심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조금 하회하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에 약간 부합을 하거나 아니면 전년 동기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대치가 낮았었기 때문에 지금 성장률은 일부 좀 가능하다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리고 회사는 동원 F&B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은 이전보다는 좀 컨센 수준의 흐름이 좀 지속이 된다 측면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롯데칠성, 대상농심 이런 회사들 좀 눈에 띌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실적은 조금 내려가는 흐름이 있지만 24년 이후에 대한 흐름은 좀 유지한다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 성장률과 매출액 성장률을 나타낸 그래프, 그림 3번을 보시면요. 일부 회사들, 그러니까 신세계푸드, 하이트진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적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그로스가 높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형주가 부진해 보여요. 근데 뭐 오리온, 제일제당, KTNG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액 성장률도 그렇고 이익 성장률도 그렇고 좀 부진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다만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4분기의 춘절 효과가 작년, 그러니까 22년 4분기에는 반영이 되었었지만 23년 4분기는 그 효과가 사라지고 24년 1분기에 효과가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효과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마이너스 효과가 좀 이번 4분기가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캘린더 효과, 그러니까 시점 차이기 때문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리온 성장률은 재차 높아진다라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약간 지표가 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당의 흐름은 좀 음식료 섹터의 전반적인 센티멘트라든지 펀더멘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바이오라든지 FNC, 해외 축산 부분, 이 부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그런 흐름이 지속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조금 아쉬운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T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익이 빠지고 있는 부분 감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지금은 음식료가 굉장히 이익이 좋은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은 24년도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언급해드린 바 있습니다. 매출액 성장률은 다소 아쉽지만 이익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그림 4번, 5번에 보시면 지금 음식료의 매력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좀 눈에
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림 4번 먼저 보시면 지금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를 본다면 10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이 부분은 시장 대비해서 한 10% 정도 좀 디스카운트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림 5번을 먼저 보시면 지금 그래프의 끝을 보시면 지금 약간 시장 대비해서 좀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전 대비해서 환율 부담이 좀 내려오고 곡물 선물 가격이 내려오면서 이제 원가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탑라인에서 가격 인상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 판매량이 그렇게 높아지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을 해서 탑라인이 좀 멈춰 있는 상황인데 이익 성장이 두드러지다 보니 계속 이제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성장률이 아무래도 환율이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조금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소비 심리가 좀 위축이 된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인 음식료가 먼저 그런 부분을 이제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 개선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탑라인을 중심으로 그렇게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좀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CJ제일제당에서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지금 섹터를 좀 누르는 그런 흐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24년에 이익 성장이 이렇게 높은 섹터는 음식료가 거의 탑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익 성장이 두드러진다라고 하면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이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있는 그림 6번, 그림 7번을 보시면 이건 2023년, 24년의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률을 각각의 그래프로 그려놓은 차트입니다. 확인을 하시면 그림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라이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탑라인 같은 경우에는 롯데칠성이 이제 필리핀 펩시, PCPPI 인수를 하면서 매출액 성장률이 높은 부분을 제외한다면 약 10% 내외의 성장에 좀 그치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익 같은 측면에서는 좀 더 개선되는 흐름이 좀 두드러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트진로는 작년에 이제 좀 비용이 많이 쏟아지면서 베이스가 낮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두드러진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춘절 효과, 이런 캘린더 효과가 24년도에 좀 몰려서 반영되는 그런 흐름 플러스 지금 라인이 한 3개 정도, 글로벌 3개 정도 지금 추가되는 그런 상황들을 다 감안을 한다면 지금의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들이 상반기까지는 환율 효과가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가의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매출액 성장에는 아무래도 조금 디스카운트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회사들이 역성장을 하는 회사와 그리고 좀 이익 개선을 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좀 분포가 좀 넓었다라고 한다면 그림 7번을 보시면 이제 24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라도 이제 이익 성장과 매출 성장이 좀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이제 원재료 투입 가격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투입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곡물 선물 가격과 환율을 레깅을 효과를 고려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원당을 제외할 경우 소맥, 옥수수, 대두는 모두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연말이 지나고부터는 선물 가격이 굉장히 안정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흐름도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소맥, 옥수수, 대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개선 효과가 보여지고 있고 원당 같은 경우에는 24년 2분기 이후에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 프리뷰를 요약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매출액 성장률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영업이익 성장률은 10% 내외의 합산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절적 비수기고요. 4분기에 비용 투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 업체를 제외한다면 영업이익 중심으로 성장하는 그런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에 대해서도 곡물 선물 가격과 환율이 이제 좀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철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24년은 상반기, 하반기 모두 부담이 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이익이 좀 내려가는 그런 회사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회사들을 제외할 경우에는 이제 주가 조정 폭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높아 있는 시장 기대치를 좀 낮출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상 4분기 한 분기만으로 이제 주가 조정에는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업체 중에서 탑픽은 오리온이고요. 최근 이제 오리온이 레고캠 인수와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주가에 네거티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리온에 대한 탑픽 흐름을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온전히 펀더멘탈과 현금 창출력에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전 효과가 빠지는 이슈 때문에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4분기만 비교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중국, 러시아, 베트남 모든 지역에서 환율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만 현지 성장률은 플러스가 다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춘절 효과, 이제 봄 1분기의 춘절 효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지만 오리온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이익 성장률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20% 이상 개선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한 8배 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업체들 피어 수준은 한 10배 후반 정도 되는데 음식료의 평균이 10배이고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굉장히 높고 하다는 점 감안을 한다면 일부의 프리미엄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 8배인 밸류에이션은 한 12배, 13배까지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고캠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이 중국의 현금을 사용을 했고 추가 차입 없이 중국의 현금을 사용한 상황이고 현금 창출력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는 지분법으로 반영되는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오리온의 펀더멘털이 크게 스크래치는 않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그 주가 급락을 좀 이용하자라고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음식료 프리뷰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